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인 저출생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다가구 지원 효과가 크다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안을 주도한 서동환 군산시 의원으로부터 다가구 지원이 왜 정책의 효과가 큰지, 구체적인 그런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시의회가 이제 건의안을 냈습니다. 전북형 다가구 다자녀 가구 지원을 통한 저출생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이렇게 건의안을 냈는데요. 이제 군산시의회가 이렇게 건의안 채택이 그치지 않고서 전라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군의회까지 이렇게 송부를 했어요. 이렇게 송부를 한 이유는 뭡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 감소율 그리고 소멸 도시들이 많은 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많이 그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다자녀에 대한 지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더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네. 그냥 선언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출산율 증가 그리고 특히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대책을 논의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건의안은 특징이 이제 다가구 지원에 좀 집중하자. 이 다가구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 이 다자녀 가구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다자녀는 그 저희들이 지금 한 명 아이들 안 나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 그 건의물 준비하면 쭉 보니까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 출산율이 전라남도보다는 좀 높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좀 높고. 근데 둘째, 셋째 아이부터는 오히려 그 역전을 당해서 전라남도보다도 둘째, 셋째 출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일자리 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적으면서 다자녀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을 좀 주저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을 주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을 주면은 그래도 다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줄여주면은 좀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좀 그래서 다양한 방법,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그 다자녀 가구 출산 둘째 아이부터의 출생률이 좀 전남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합계 출생률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큰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전라북도도 합계 출생률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높아지긴 했는데,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는 낮고 또 출생아 수는 다른 시보다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평균보다는 얼마나 낮고 출생아 수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국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전국 그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라고 그럽니다. 0.7명인데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기 때문에 조금 전국 평균보다 높죠. 높지만은 전라남도가 0.97명, 그리고 강원도가 0.89명, 경북이 0.89명 등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라북도 출생아 수를 한번 보니까요. 2014년 14,231명에서 10년이 지난 2023년을 보니까 6,660명으로 네. 2배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라북도가 어쨌든 출생률이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사실 비슷한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도 저조하고 네. 그리고 최근 10년을 봤을 때 반절 이상의 지금 출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둘째 아이 출생률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둘째 아이의 출생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다른 시도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금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중인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첫째 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4%로 네.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49%에서 첫째 아는 저희가 전라남도보다 전라북도가 좀 높은 편이죠. 네. 근데 첫째 둘째 아는, 예. 네. 근데 둘째 아를 보면은 전북 같은 경우는 38.8%고 17.2%고 전라남도 같은 37.9%입니다. 37.9%.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는 전라북도가 출산을 많이 하지만은 둘째 아부터는 전라남도가 출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는 11.4%인데 전남은 13%로 네. 오히려 셋째 아이 비율도 역시 그러니까 다자녀로 갈수록 전라북도는 출산을 하지 않지만은 전라남도고 비교해봤을 때 전라남도는 오히려 다자녀가 우리 전라북도보다 더 많은 추세이다 이렇게 네.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출생률이 이렇게 두 자녀 이상부터 출생을 갖다가 이 출생률이 적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왜 이렇게 두 자녀 이후부터는 아이를 우리 도내에서는 안 낳으려고 그러는가? 이게 좀 이거 그 원인을 밝혀야 예. 어떤 거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한 거 표를 한번 보니까요. 네. 지금 어쨌든 그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네. 전라북도가 대체로 좀 늦어지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예, 늦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여성 그리고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 규모 대비 네. 30세에서 34세 연령의 그 미혼율이 네.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혼 않게 되니까 아이들을 이제 출산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전라북도가 좀 양질의 일자리가 다른 지에서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만 꼭 집어서 아이들의 출산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뭐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여성들이 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네.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제 그 저출생 대책을 좀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 정책협의까지 열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71개 대책에 총 한 1,000억 원 정도를 좀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전북형 저출생 대책 여러 가지 뭐 정책이 71개나 되니까 상당히 다양하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주요 내용을 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여기 제가 가져온 편말에 보면은 전북 청년 희망하이 그 아이하이 프로젝트가 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 71개 대책 중에 약 1,089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네. 하겠다는 건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반값 임대 공공주택을 한 5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제에 진출할 때 좀 우대를 하겠다.
공직 진출 경우.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자는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네. 뭐 지금 뭐 전국 다른 지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방 난임 부부 지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청년 취업기, 결혼 신혼부부, 임산 출산기 그리고 육아기에 대한 이런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런 전라북도의 저출생 대책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나면은 뭐 거의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네. 그러니까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그리고 그 임신 출산기에 맞은 여성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대상자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보고 내가 결혼도 해갖고 내가 출산도 해야겠다. 그리고 한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2자녀, 3자녀를 낳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겠는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도 전라북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우선 그 건의안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의 저출생 관련 조례, 이 조례를 먼저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라북도에 그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보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 및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하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지키고 이걸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좀 뭐랄까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좀 전라북도는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좀 형식적으로 틀에 잡힌 네. 그런 조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다자녀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그 경제적 지원 및 또 다자녀의 가정에 대한 그 삶의 질 네.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깊이 고민을 하냐 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다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출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스키즈 그 문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 다자녀에 대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2자녀 이상, 네. 다자녀, 다드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육아용품 지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면서 20만 원 상당을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공공의료 즉 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진료비 및 종합검진비를 감면해주겠다. 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휴양림 할인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주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지원으로 한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자녀를 출산할 부모들이 네. 저런 지원을 해주니까 출산하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그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군산과 남해의료원의 진료비 및 종합검진비를 감면되겠다는 건데 네. 이것은 아무리 봐도 군산의료원은 군산에 있으니까 군산 시민들은 좀 이용하겠죠. 네. 남원의료원은 남원에 있으니까 남원 시민들은 좀 이용하겠죠. 그럼 기타 다른 그 시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너무나 좀 취약하지 않나. 네. 그리고 육아용품 지원 같은 경우도 2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을 과연 효과가 있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효과가 본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다른 지자체 사례 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그 다복경북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라든지 진료비 및 이사비 지원을 하고 다둥이들에 대한 또 장학금을 별도로 장학금이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이사비 네. 그리고 임차 보증 지원비 그리고 이제 다자녀들은
아무래도 집이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큰 집 마련을 하는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주거 안정 뭐 그 3종 패키지 사업 같은 것들도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살 때 정부 지원과 도, 시군 지원에서 지자체 지원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자녀 수에 따라서 더 추가로 또 더 뭐 지원해주는 뭐 이런 정책들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경상북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도 네. 다양한 그 자녀 출산이나 다자녀에 대한 것들을 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연구를 발주해서 그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균형 잡힌 일과 생활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도 네. 맡겨서 또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또 방향 제시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좀 정책이 예, 예. 상당히 체계 있게 되고 좀 거기 다자녀 가구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그렇죠.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그렇죠. 있을 것 그래서 이제 같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물론 군이니까 네. 뭔가 적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기는 만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을 네. 또 지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저출산이라든지 다자녀를 안 낳는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네. 하는 지자체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도 좀 뭐 다른 지자체가 하는 걸 뒤따라간다기보다도 저희가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하고 특히 14개 시군 중에서 그 소멸 도시들이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경북의 사례 그리고 또 의령군의 사례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두 아이 이상을 가진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것이 뭐 분산해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체계를 갖춰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도 차원이나 또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제도 체계 마련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 자녀 출산, 다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즉흥적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성이라든지 아니면 고민 없이 다른 정책 하니까 따라가기 식으로 해서는 전 성공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지속적인 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14개 시군이 따라와라. 또 이것도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빨리 도시군 그 정책 협의회를 만들고 네. 현재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거기 속에서 지방 정부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저출산 인구 감소 이 시국에 어떻게 하면은 출산율을 좀 높이고 특히 다자녀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다자녀에 대한 그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을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은 제도적으로 이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저희가 조례를 잘 만들고 어떤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문제인데 이 예산을 그러면은 그런다 해서 뭐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건 아니고 네. 결국은 저희가 있는 살림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만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이 없는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는 그 정책 협의회가 네. 좀 그 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해야 된다. 좀 네. 생각합니다. 이런 뭐 체계적인 제도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좀 갖춰서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저출생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반등을 위해서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도 그 비영리 인구정책 기관 전문기관에서 직장인들을 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그 브라인드로 그 게시글을 통해서 네.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출산하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니까 출산을 하면은 슬픔, 네. 두려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한 이유 중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으로서 임신을 하고 출산 그리고 또 아이들 양육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출산을 하고 양육을 어느 정도 해놓고 직장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경력 단절 때문에 직장 찾기가 어렵고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받은 그 여성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했을 때 이 양육에 대한 그 뭐랄까 탄력적인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직장 동료들에 대한 눈치 보기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퇴근을 좀 빨리 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들도 양육을 위해서 퇴근을 좀 빨리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좀 죄인된 그런 마음으로 눈치를 다른 보면서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렇죠. 거죠. 네. 부담을 줘서 가게 되니까 그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제 후배 여성들이 봤을 때 저렇게 됐는데 내가 과연 아이를 낳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런 데 만들어졌다고 하지만은 이것들이 진짜 원활하게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이제는 좀 정책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이제 공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민간 기업에서는 뭐 대기업들이야 여러 가지 그 노동조합과 단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을 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네. 또 이런 문제. 그러면 다시 그 취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공공 부분과 민간 기업 부분을 좀 구분해서 그런 민간 기업들한테 출산 그리고 그 육아를 위해서 이런 그 휴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분위기 또 그렇게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좀 됐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자녀 이상을 가진 다가구에 대한 지원이 저출생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게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을 양산만 할 게 아니라 효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정책의 현실성이 제대로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자녀 가구도 중요하지만 출산의 긍정적인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환 군산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